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이메일로 받아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이메일이 거의 3만 통 넘게 온 지 오래돼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메일을 읽고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공감이 되겠다, 이 사연을 소개하면은 다른 분들의 좀 고민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좀 방송을 하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할 내용도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사연을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한번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메일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메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일럿님. 유튜브란 세상을 접한 지 한두 달 되어 갑니다. 그전엔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심취해서 그걸 유튜브로 보다가 우연히 파일럿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진심 어린 방송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유튜브를 순서대로 보는 법도 익숙치 않은 저에게는 그냥 무조건 이것저것 보다 보니 그래도 하나하나 맞아 동감하는 부분도 생기고 어쩜 다 내 이야기 같은지, 열심히 저축만 해서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 아끼려고 이빠이 채워서 묶어서 보내고, 회사 갈 때도 버스비라도 아끼려고 45분 정도 거리를 매일 걸어서 출근하고, 마트 전단지 보면서 1+1 하는 거라도 있나 눈 크게 뜨고 보고, 참 이런 게 물론 다 소용없진 않겠지만 뭐 했나 싶더라고요. 전 내일 모레면 환갑 1962년생이랍니다. 친구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자녀들도 출가한 친구들도 많은데 전 결혼도 늦게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한 두 아들은 취준생이랍니다. 열심히 한 푼 두 푼 아끼고 돈 1,000원도 절약하고 전기도 수돗물도 아끼지만 핸드폰 등 고정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아끼건만 저한테는 이 돈 안 되는 빌라 한 채밖에 허탈하네요. 못 하나 잘 되는 것 없고 평생 모은 자산도 없고 먼저 방송하신 분처럼 4천만 원의 재산과 청약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직 100세 시대이니 반 조금 더 산 거라 앞으로 남은 반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할 듯해서 이리 몇 자 적어 조언을 구합니다. 실은 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한번 허튼 데 돈 쓴 데 없고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결혼해서 모은 현 자산 상태는 빌라 2억 8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현찰 2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상태로는 부동산이 어찌 될지 모르니 처분하고 월세로 살다가 기회를 봐야 하나 싶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내 나이도 집도 없이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는 거 있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으니 어찌해야 하나 방향이라도 잡아주세요. 참고로 저희 신랑은 아직 일은 하고 있고 월수 220 정도입니다. 자녀들은 본인이 알아서 경제는 해결하고 있어요. 직장은 아직 미정이지만 부모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년 7월 이후로는 국민연금 월 120 정도 나올 겁니다. 늘 뭐만 하면 손해보고 돈 좀 모아서 누가 땅 소개시켜준다면서 땅에 묻어두면 손해 안 본다고 해서 4년 전에 진짜 내 금쪽 같은 5천만 원 비자금도 사기당하고 저도 참 운이 억세게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유튜브 보면서 파일럿님 실시간으로 기부 직접 하시고 또 어느 중학생 파일럿이 되고픈 학생에게 형처럼 조언도 해주시고 참 친근감 있고 진실된 분 같아서 두서없이 이리 몇 자 적어봅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만 저 참 열심히 성실히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오히려 주위에 크지 않지만 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도 주고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니 장애인들 김치 담가주고 빨래해주고 쉽게 말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나누고 살았거든요. 나누니 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말이 3000%로 빠졌네요, 파일럿님.
중년 아니 노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빌라 하나 달랑 있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우리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님은 그래도 길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비행기가 하늘에 날 때 길이 우린 모르지만 있잖아요. 그 길 우리에게 안 보이지만 재테크의 길 좀 알려주세요. 너무나 많은 메일을 받으실 텐데 두서없는 저의 넋두리를 읽으실 시간이 되시려나. 아마 제 메일을 읽어주시고 답이 온다면 저 남은 인생은 꽃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느낄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끼고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나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몇 억대, 몇십억대 자산가가 돼 있고, 내 집이 얼마 올랐어. 야, 이번에 얼마 올랐잖아. 나 얼마 벌었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옵니다. 제가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도 그렇고 아직 재테크에 눈을 뜨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나오신 분처럼 많은 분들이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저 또한 물론 굉장히 아끼면서 살고요.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어린이날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들한테, 8개월 아들한테 전동차를 사주려고 이제 문구 할인점을 갔습니다. 문구 할인점을 갔는데 이제 전동차 가격이 59만 8천 원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물어보니까 어린이날이 지나고 이제 한 5월 7일 정도에 오면 7만 원을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위해서 정가인 59만 8천 원을 쓸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더 늦게 사서 7만 원을 할인받을지, 와이프랑 둘이 고민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7만 원을 싸게 사는 게 더 좋겠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분들은 파일럿님은 돈도 많으면서 그것 가지고 그러세요?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저도 돈이 없던 시절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검소하고 아끼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짜리 인터넷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자주 고장도 나고 잘 안 돼서 AS를 신청했는데도 오질 않아서 방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낭비가 되는 부분은 좀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분에게 좀 뭔가 해답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강서구의 빌라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게 빌라가 더 올라봤자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오르지 않을 곳에 돈을 묶어두고 있는 것보다는 이 빌라를 2억 8천 정도 되는 빌라를 처분하시고 현재 빌라에 살았었기 때문에 빌라 전세로 가시면 됩니다. 전세로 가면 대략 한 2억 정도 주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80%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돈 4천만 원과 전세자금 대출 1억 6천을 받으면은 이제 전세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2억 8천의 집 한 돈과 2천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2억 6천이라는 현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1억 6천만 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2.3%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이자가 많이 해야 한 40만 원, 50만 원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정도는 그래도 생활비로 나간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편이 실직 상태인데 남편이 주말에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좋고요. 지금은 서울이나 각종 여러 군데가 좀 가격이 하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회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 이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하락이 좀 더 많이 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서울의 강서구에 좀 오래된 아파트를 사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을 하나 빌라를 팔면은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청약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당장 내년 말부터 분양을 하죠. 1년 반 정도 후부터 분양을 하는데
거의 뭐 11만 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내년 말부터. 11만 가구 중에 내 집 하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넣다가 보면은 분명히 한 개 정도는 당첨이 될 겁니다. 남편과 본인과 그리고 두 아들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만원씩 10만원씩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라도 청약통장을 준비를 해서 무주택자로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분명히 당첨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청약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그리고 부산 해운대 또 어디 있었죠? 대곡역 두산 위브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군데를 많이 알려드렸죠. 그런데 그 알려드린 곳 중에서도 실제 제 구독자 중에서도 당첨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도전을 해봐야 청약이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그 영상을 올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도 계속 준비를 해서 넣어보시고요. 서울의 강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대 한 2억 중반 정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기는 조금 아깝고요. 가격이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빠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 그때 상황을 보고 더 빠진다 싶으면 좀 기다리고요. 그때 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났다 싶으면 그때쯤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고요. 지금 뭐 내 집 하나 없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전 국민 중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2명 중에 1명은 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내 집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보통 4억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자녀를 키워냈기 때문에 8억 정도의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억을 벌어서 4억씩 8억을 자녀한테 쓰고 이제 내 재산이 2억 얼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사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 정도는 좀 매수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때 같이 한번 좀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